안녕하세요, 주가박입니다. 자, 오늘은 8월 넷째 주 증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8월 17일은 대체 공휴일이라서 증시가 안 열렸죠. 자, 그래서 8월 18일 화요일서부터 확인해 보면 신규 부양책 협상 난황이라는 재료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제한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이 1% 정도 상승을 했고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3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유가가 2.09% 하락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도 보시면 신규 주택 착공 건수, 그래서 이게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요. 여전히 신규 부양책 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살짝 도강이 되면서 다우존스는 0.24%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만 0.7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목요일도 보시면 여기 FOMC에서 추가적인 부양 조처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라는 것이 좀 악재로 작용했고요. 그리고 미중 갈등이 여전히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다우존스가 0.31%, 나스닥이 0.5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도 3%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도 보시면 실업 지표가 악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주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면서 다우존스는 0.17%, 나스닥은 1.0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8월 24일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미국 증시를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여전히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교착 상태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경제 지표에 초점을 맞춰서 다우존스가 0.69%, 나스닥이 0.4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국내 증시를 한번 보시면 지난 금요일에 이 20일선을 완전히 붕괴를 시켰죠. 그러면서 단기 2평인 5일선과 10일선이 하락으로 꺾였고요. 지금 21선만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으로 끝났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큰 폭은 아니더라도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지지받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일단 월요일은 큰 이슈는 없어 보이고요. 미국 공화당에서 이 월요일서부터 이 27일까지 전당대회가 열리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날 보시면 한국에서는 8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미국에서는 6월 주택가격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8월 소비자 기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자, 이 수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8월 25일을 보시면은요, 이것이 S&P에서 발표하는 주택가격지수고요. 이게 소비자 기대지수입니다. 그 수치를 보시면 이전에는 3.7%였고 8월 25일에 발표될 예상치는 3.6%입니다. 그래서 0.1%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소비자 기대지수도 보시면 이전에 92.6이었는데 예상치는 93.2입니다. 그래서 1%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수치가 좀 미미하기 때문에 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일정으로 돌아가서요. 자, 26일에는 한국에서 9월 기업경기 실사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수치가 안 좋게 나온다면 앞으로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날 미국에서는 7월 내구재 수주하고요, 자본재 수주가 있는데요. 이 내구재 수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경기의 핵심 지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구재 주문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26일 미국에서 발표하는 내구재 주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 내구재 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7.6%였는데 지금 4%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핵심 내구재 주문도 보시면 3.6%에서 1.7%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죠. 전반적으로 거의 한 2분의 1 정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내구재라는 게 무엇이냐면 최소한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재화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자동차라든지 또는 가전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제품들의 주문이 줄었다라는 얘기는 경기에 부정적인 요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표 일자를 보시면 수요일 날 저녁 9시 반에 발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그 다음날 목요일 날 이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경제지표 발표가 목요일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구재 주문이 이렇게 반 이상 예상치대로 하락을 한다면 국내 증시도 상승보다는 하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일정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27일에는 카카오 게임즈의 수요 예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이 잭슨홀 미팅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미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현 시국에 맞는 경제 정책이라든지 금융 정책을 논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가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잭슨홀 미팅 이전까지는 전체적으로 수급이 눈치 보는 장세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28일에는 첨생법이 시행되는 날짜이기도 하니까요. 이 첨생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바이오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공화당 전당대회가 24일 월요일서부터 27일 목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발표되는 주택가격지수하고 소비자 기대지수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요일날 다른 이슈가 없는 한 시장은 약간 보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 이 수요일날에는 미국에서 7월 내구재 수주가 발표가 되는데 이 예상치가 이전에 비해서 거의 2분의 1 정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그렇게 되면 목요일날 국내 시장이 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7일날 연준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요. 이 미팅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시장에 가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는 큰 상승이나 큰 하락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첨생법 시행을 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차트로 돌아가서 잠깐 보시면 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체크해 놓은 이 두 가격대가 2220포인트 하고요, 220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는 어느 정도 눈치 보는 장세가 진행이 되다가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날 미국에서 발표되는 내구재 주문이 예상치와 같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한다면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국내 증시도 좀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1220포인트나 1200 언저리까지도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천천히 대응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지금과 같은 이런 조정은 추가 상승을 위한 아름다운 조정이다 라고 간혹 이야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2200포인트를 깨지고 내려간다면 그때는 정말 하락을 준비해야겠지만 2200이나 2220포인트에서 반등이 들어온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응하실 때 2200포인트나 2220포인트를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장에 여기서 하락을 마무리하고 반등이 세게 나온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슬슬 밀리면서 2220이나 2200포인트까지 밀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두고 매매하시면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주 장 준비도 잘 하셔서 좋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